자, 그러면은 이제 2023년 좀 트렌드를 주도할 만한 업종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트렌드. 이 경우를 이제 저도 가끔 질문을 받아서 예. 주로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예. K방산, K바이오, 그리고 K배터리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요새 하도 이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도 또 그 힘을 예. 이제 내기 시작하니까 K 뭐 하는 게 이제 많아졌죠. 3B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K 방산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방산은 사실 뭐 오래된 산업이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동남아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K 방산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작년 올해 들어서는 유럽 쪽, 동유럽 쪽에 그 수출을 많이 이제 실적을 올리게 됐죠. 예. 그러면서 K 방산의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제가 볼 때는 동남아에서도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 또 유럽 지역에서도 늘어날 것 같고 호주에서도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저 지역적으로 그 각각 활발하게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K 방산이 계속 좋지 않을까. 전 세계가 군비 확장을 한다는 얘기네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어떻게 방산으로 보면은 이제 수혜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살짝 약간 좀 우려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예.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 방산이 조금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예.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 방산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렇죠. 보통 계획 잡으면 한 10년 이상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잡으면 계속 이제 발주 네. 나가고 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화그룹이라든가 그 방산 쪽을 계속 집중 투자를 많이 해왔고 그런 그 기술도 많이 개발됐고 해서 앞으로 K방산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K배터리는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이미 잘 알려진 분야인데 이 분야에 제가 이제 특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미국하고 중국과의 패권 갈등 경쟁이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미국에 대해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제 그만해라 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와요. 국제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쉽사리 중국을 놔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가 그 K 배터리라고 하는 그 분야의 회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K바이오는 뭐, 이 역시 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분야인데, 2021년, 22년 지나면서, 뭐라 그럴까요? 옥석 가리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주가의 그 급락을 겪었습니다. 거의 뭐 60%, 70%, 80%에 이르기까지 급락을 경험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2020년 이전에 이미 거품이 끼었다고 할까요? 거품이 낀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이나 혹은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이 일종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가 폭락을 경험을 했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다음에 SK 그룹의 바이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그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 체력을 단단히 다지고 다시 올라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K바이오는 물론 그 회사에 따라서 조사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업종으로 볼 때는 K바이오가 굉장히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KKK로 이어지는 이 산업들 외에도 하나만 더 붙이자면 K게임도 저는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게임이요? 이 역시 절대적으로 그 주가가 폭락한 그런 업종입니다. 그렇죠. 전 게임 산업이 그냥 폭락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제 바닥
다지기가 이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그 경쟁력이 이미 확실히 증명된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뭐 NC 소프트다, 넥슨이다 주요 게임 업체들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이제는 올라갈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좀 또 궁금한 게 그 바이오에서 네. 바이오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 개발 쪽이 있고 위탁 생산 쪽이 있는데 네. 어디 쪽이 더 유망하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위탁 생산 쪽이 더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 앞으로도 굉장히 더 올라갈 그런 여력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신약 개발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그게 몇 차례 임상을 거쳐서 완전히 허락을 받고 시판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빨리 어떤 결과가 나와주기가 힘들고 만약에 신약 개발 쪽을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은 이제 저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침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막 60%, 70%씩 떨어질 때 기껏 해봐야 한 뭐 20, 30%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반대로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정돼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었구나.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트렌드 또 보니까 이 트렌드도 이제 시작하는 트렌드가 있고 한창 이미 벌써 그렇죠. 전성인 것도 있고 꺾여나가는 트렌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2024년 안에라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 24년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이제 좀 시작하는 트렌드들이 있나요? 좀 따끈따끈한 것들. 그 얼마 전에 그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가장 주된 이유는 그 네옴시티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투자 받으려고 하는 거죠. 650조 원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이끄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다 설계하고 전부 그걸 어레인지를 했는데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한국 회사가 거기에서 실제로 뭐를 만들고 짓고 깔고 하는 데 가장 적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 시공을 잘한다. 그렇죠. 뭐 우리는 아시다시피 벌써 중동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전자, 전기 분야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과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이제 그런 많은 협상을 하고 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더 라인이라고 부르는 170km 길이의 완전 직선 길이의 그런 스마트 시티 건설도 포함되어 있고 또 바다에다가 띄우는 그런 산업 단지 옥사군인가 그것도 있고 그다음 또 산악의 관광 단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로제나. 근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삼성물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몇만 가구를 짓는 모듈러 건축을 수주를 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건축은 뭐냐? 이 책에도 나옵니다. 모듈러 건축이 앞으로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한 그 건축 기술로서. 옛날 컨테이너 하우스 그거나요? 컨테이너 하우스는 아니고 현장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건설 뚝딱뚝딱 건설하는 것을 공장에서 모듈화하여 유닛화하여 그것을 다 조립한 다음에 현장으로 옮겨서 그냥 짓기만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듈러 건축이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압도적으로 단축을 해주고 사고의 위험성도 막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듈러 건축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으로서 밀고 나간다고 합니다. 밀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듈러 건축으로 그 네옴시티의 주택들을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더 라인이라는 그 도시의 지하에 까는 그 철도, 지하 철도 이거를 뭐 현대 로템이 수주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거의 4년, 5년, 6년 이렇게 계속될 프로젝트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계속되는 한은 거기에 관련되는 회사들은 아마도 상당히 주가 상승에 이제 트렌드의 시작 될 단계다. 예.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또 쭉 듣고 나니까 오늘 또 하나의 또 트렌드를 좀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데 또 그냥 이거는 그냥 번외적으로 질문인데요. 네. 우리 베가북스 대표님이니까 이번에 베가북스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네. 가장 애정 있는 책이 하나 있으세요? 좀 약간 추천해 줄 만한 구독자들한테 이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네, 솔직히 대표가 아니라 이 책이 너무 좋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편집부하고 작업을 하면서 이 책이 만약에 잘 안 팔리면은 정말 섭섭할 것이다. 라고 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제목은 나쁜 회사 재무제표라고 하는 책인데요. 부산에서 일하시는 회계사분이 네. 직접 쓰신 건데요. 회사를 볼 때 어떤 회사가 나쁘지? 어떤 회사를 피해야 되지? 거기에 주안점을 둔 책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재무제표를 회계사 분이시니까 재무제표를 위주로 해서 어떤 요점을 들여다보면 이 회사는 나쁘구나. 이 회사는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만한 회사를 이 책을 보면서 아닌지 좀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사람들은 이 회사를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재무제표를 들여다봤더니 이 점 때문에 이 회사는 나쁜 회사다. 라고 가려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책이 잘 안 나간다면 나는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책이 잘 나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에 좀 충실하라는 그렇습니다.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기본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한테 제일 많이 해드리는 말씀이 기본에 충실해라. 히딩크 생각해라. 네. 손홍정 씨 생각해라. 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이야기한 게 기본기예요. 그래서 요 책에서 이제 트렌드 경제 용어를 공부하자 이런 것도 사실은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야 결국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를 생각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손해를 가능하면 안 볼 것. 가능하다면 수익을 많이 볼 것. 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이룩하는데 첫 번째 걸음이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기 중에 하나가 이 용어의 파악, 그리고 용어의 활용, 용어의 해석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싶고 가장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것은 지식에 대한 투자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려주는 것은 지식에 대한 투자다. 그 말은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 얘기고 투자는 장난 아닙니다. 투자는 serious business입니다. 진지한 비즈니스고 절대 투기나 도박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JP 모건 본사까지 근무하셨었고 그리고 주식도 30억 가까이 운영돼 보셨고 그리고 회사 대표로도 지금도 재직하고 계시고 수많은 경제책들도 출판하셔서 성공한 책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7층짜리 빌딩까지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하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쯤 진짜 새겨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